인투TV 2020년 1월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김강풍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종일 기자입니다. 네, 제 옆자리에는 가식, 네, 최종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네, 본인이 가식인 건 알고 있죠? 네, 네, 지금 저희가 나중에 네. 나중에 최종일 기자가 왜 가식 선생인지 밝혀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총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네.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본회의 때 네.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네네.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첫 번째는 준연동형 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기죠. 선거 연령을 만 18세까지 네. 낮춘 거죠. 네네. 기존에는 19세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춘 거였는데 이에 따라서 고등학생들도 네. 그죠?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네. 청소년들도 이제 투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만 좀 바스락거리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인천은 그래서 몇 명이나 되죠? 이제 만 18세 인구 통계로 봤을 네. 때는 한 32,002명이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 의하면 네. 고3 학생이 한 1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인원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1만 명 정도. 예. 그러면은 아까는 왜 더 많았던 거죠? 아까 그 5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5만인가? 아까 그 이제 만 18세 인구 그냥 통계를 냈을 때는 통계를 냈을 때는 그 정도고 3만 네, 이거 2,000명 정도인데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구는 이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제 왜냐면 이제 지역 내에서 뭐 전입이나 전출 혹은 뭐 범죄 사실 이런 자격들을 검토했을 때 예. 시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추산하고 예정하고 있다고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대략 네. 그 추가되는 선거 인구가 네네. 한 만여 네, 명. 네. 그 정도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적은 인구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청소년들의 표심이 네. 상당하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고,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뭐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냐. 네네. 예? 근데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네.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선거 때 투표장에서 네네.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네. 준연동형제가 50%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거죠? 이게 이제 그 달라진 네. 이제 총선 룰이고, 무엇보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네. 물론 이제 선거 제도가 바뀐 것도 있는데 저는 민심이 좀 네. 달라졌다고 그래서 봅니다. 뭐 이제껏 뭐 보통 이제 총선을 보면 이제 예. 역대 총선에서는 이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그런 예.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는데 예. 이번에는 좀 다르게 뭐 보수 그렇죠. 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가 예. 나와 있는데 국회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하나는 네네.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네네. 이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네. 아무튼 각종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가득한데 네네. 이 개혁을 이제 해줘야 될 게 개혁 법안을 입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이번 총선은 그래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는 국회. 그래서 네. 그 책임을 여당보다는 네. 보수 야당의 국민들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이렇게 그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네네. 오차 보면 안에 이제 팽팽하긴 한데 네네. 지지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2009년에
이 아픔을 네.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겠다. 네. 이 두 가지가 콜라보 네, 네.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KBS가 이제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달 네,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보수 야당 심판론이 58%예요. 대략 네, 네, 59%, 58.8%니까 반대로 이 그 보수 야당 심판론에 반대한다는 건 31.8% 네, 네. 이렇게 나왔고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심판 네. 예, 중간 평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4%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 반대하는 게 54.4%. 네, 네. 즉 보수 야당 심판론에 굉장한 무게를 네. 두고 있고요. 네. 예, 이 KBS 여론조사는 KBS가 네.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네, 네. 2,000명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네. 2.2%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KBS 여론조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국민일보가 국민일보,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네.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수야당 심판론은 대략 한 48.2%, 네. 그다음에 중간 심판, 여당 심판은 41.2%로 오차범위 밖에서 네, 네. 예, 보수야당 심판론이 높습니다. 네. 네. 예, 국민일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네. 국민일보가 이제 리얼미터에 의뢰 실시했는데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네. 제가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보수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분위기인데 네, 네. 과연 이제 인천에서도 네, 네.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제 전개될 것이냐. 네. 인천투데이가 한번 저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네. 인천은 네, 네. 국내 표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예. 인천에 이제 그 이북이 고향인 분들도 많고 네. 영남, 네. 호남, 네. 충청, 강원 이 각지에서 팔도에서 모여든 곳이다 보니까 한국의 축소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2012년 네. 대선 때 8년 전 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 네. 그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전국 득표율이 51.55%였거든요. 네. 인천에서 득표율이 얼마였냐? 51.58. 네. 거의 뭐 이거는 네.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19대 대선,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어떻게 됐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 득표율이 41.1%. 네. 그리고 인천은 인천은 41.2%. 네, 굉장히 0.1.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대선만 그랬느냐? 그러진 네. 않습니다. 총선에도 그랬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도 그랬고, 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예,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인천의 표심이 아마 전국의 바로미터 네. 표심이 이제 작용할 것 같은데, 네. 이 보수야당 심판론이 과연 네. 인천에서도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4월 네. 총선에도 인천의 표심은 네. 국내 표심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이게 이번 총선의 인천 키워드 예, 궁금한 관전 사항이 포인트 정말, 중에 예.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네, 가식 선생님. 네, 네. 네, 다음엔 잘 좀 준비해 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고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